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루즈 관광입니다. 자, 이처럼 크루즈 관광의 인기로 인해서 내년에도 다양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해서 대경대학교 김종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럭셔리 관광의 대명사 크루즈 관광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크루즈 관광이 활발해졌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본격 도입이 시작이 됐고요. 예. 2010년대부터 크루즈 관광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을 했고요. 정부의 이제 정책 지원이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은 아주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적 크루즈선이 도입이 되어서 아마 더욱 크루즈 관광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루즈 관광하면은 타이타닉 영화에서의 그런 네네.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네네. 한 번쯤은 이 살면서 위시리스트로 크루즈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국내 크루즈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시장의 현황과 각국의 또 특징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수가 약 24년 현재 360척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척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선사만 한 15개 정도 선사가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선사와 이 선박마다 각각의 테마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최근 크루즈의 경영적 트렌드 중 하나는 선박을 건조할 때 네. 아주 더 크게 이렇게 어. 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지에 리조트와 경쟁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예. 최근에 이 크루즈는 이 30대 이하의 크루즈 여행객이 전체 시장의 한 35% 정도를 또 차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더 고객 시장이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솔로 여행객들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 여행객들을 위한 1인실을 선사들이 많이 좀 네.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네. 아니, 뭐 아까 화면 보니까 수영장이 하나 큰 게 있으니까 그냥 리조트를 뚝딱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던데, 다양한 여행 스타일 중에서 크루즈 여행만의 인기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루즈 하면은 이 내 집처럼 어떤 편안한 공간에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이동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때는 이 크루즈가 이동이 편리해서 주로 노년층 중심의 네네.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인기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짐을 싸고 매번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크루즈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편하다라는 맞네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루즈 상품 가격에는 특급 호텔급의 편안한 객실, 그리고 정찬, 뷔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화려한 공연이나 각종 시설,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나 부대 시설이 전부 티켓 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이고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휴양지 관광을 들 수가 있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내려서 세계 각국의 주요 명소나 여행지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말씀만 들어도 당장 짐을 싸서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뭐 국내 모항이나 기항지가 확충이 돼서 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곳이 부산이나 우리가 제주, 인천, 그리고 여수, 속초, 포항, 서산까지 모두 우리가 7대 기항지라고 하는데, 이런 7대 기항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연 1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우리가 해외 메이저 선사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이 국적선이라고 하는 C선사가 있습니다. 이 C선사의 크루즈가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주요 항만에서 출발을 해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모항 크루즈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보고. 자, 네네. 그럼 크루즈 관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좀 전수를 해주시죠. 네.
크루즈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내에서 우리가 객실이나 식사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 곳들이 많고요. 또 배 안에서는 매일 공연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열립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꿀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크루즈 상품 판매 장소를 최소 1년 전부터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예약할수록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루즈 선박이 운영을 하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일정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때 빈배로 이동할 때 기항제 없이 크루즈 선상 생활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우리가 리포지셔닝 상품이라는데 이런 리포지셔닝 상품은 아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아주 꿀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너무 유용한 정보일 것 네네. 같은데 뭐 주요 기관의 추진사항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1차로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올해 6월에는 문광부가 이제 해수부하고 같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을 목표로 크루즈 터미널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다음에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 브랜드를 구축한다거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거나 또는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국적선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국제적인 협력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크루즈 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만 해도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가 있는데 매년 이제 7월에 제주 국제 크루즈 관광 포럼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와 각 기관들이 참여를 통해서 아시아와 한국의 이 크루즈 발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지난달에는 제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2024 아시아 크루즈 경제 협력 개발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참가를 해서 국내 크루즈 산업 발전과 동북아시아 항만 도시 간의 이제 크루즈 협력 과제에 대해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전 세계 인사들이 모여서 여수 국제 해양 관광 포럼을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 관광 산업과 특히 크루즈 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와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그러한 개발하는 성과를 저희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전 세계 안팎으로 크루즈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특히 국내 측면에서는 어떤 경제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예. 기대하는 것은 또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요즘 모든 정책의 화두는 지역 소멸과 관련된 사안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크루즈를 통해서 국내 방한 크루즈 관광객 수요가 이 크루즈 모항이나 기항지 그리고 지역별 이제 항만을 통한 국내 여행지 주변으로 숙박이나 이 식사와 같은 국내 상권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산업은 이제 선박 건조, 해운, 그다음에 항만, 지역 관광, 그다음에 금융, 보험 이와 같은 각종의 서비스들이 이 다양한 분야별로 연관 산업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해양 관광하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크루즈 항만과 그 주변의 개발 정책을 해양관광 단지 조성 계획과 더불어서 수립을 하는데 인천항만공사의 협력 사업 중 하나가 이제 골든하버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양관광과 크루즈하고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항만 그리고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사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자, 국내 크루즈 관광 산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내의 여행사들이 해외 선사와 협력해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크루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면허가 복합 해상역의 운송 사업이라는 면허가 있는데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오랜 기간
국제 해상 여객 사업과 크루즈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러한 크루즈 산업을 가능하게 위해서 이 신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술로 건조한 이 K크루즈가 내년 25년 4월 출항할 예정입니다. 총 한 2만 2천 톤급의 신규 선박인데 세미크루즈 형태고요. 친환경 설비를 갖춘 첨단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급 럭셔리 크루즈를 지향하는 선박들은 2만 톤급 내외의 선박들로 주로 구성을 하는데요. K크루즈도 이 크기보다는 서비스에 강점을 두거나 기존에 없던 한국식 K크루즈 상품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마 성공의 가늠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문 일자리 창출일 텐데 국내에서의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은 그간 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크루즈 관광 산업 발전의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2010년부터 국내 최초로 이 학위 과정으로 크루즈과를 2년제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지금 4년제로 듀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1위부터 10위권의 메이저 선사에 한 200여 명 이상의 승무원을 배출해 왔고요. 그리고 국내 세미크루즈나 우리가 해운 여객 선사들의 승무원도 이 사실상 유일하게 국내에서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처럼 이 크루즈라는 것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아마 최우선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잘 네네. 과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루즈 시장의 미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사업이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크루즈 선사 협회 자료를 저희가 살펴보면 2028년까지 신조가 되어서 신규 투입 예정인 크루즈 선박이 24년도가 7척, 25년에 12척을 포함해서 모두 37척이 예정되어 있고요. 크루즈 이용객을 4천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활발하게 정부와 이 세계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크루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다, 즐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더욱더 번창하는 국내 산업으로 발돋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